다시 6주차 기초캐드 네 번째 시간에 할 내용은 블럭과 더블 블럭이라는 명령어, insert라는 명령어, 그리고 xref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블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벽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객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고요. 그것과 이 더블 블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insert는 어떤 명령어인지, 또 xref는 어떤 명령어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떤 도면의 요소들이에요. 심볼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작업할 때마다 일일이 여기서나 다른 도면에서 똑같은 도면 요소예요. 나무 같은 심볼을 예로 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할 때마다 그리면 어렵겠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놔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그 파일 안에다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 안에, 즉 현재 도면 안에 도면 내의 기억 장소에다가 묶음으로 이렇게 저장해 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요. 더블 블럭은 이 블럭을 별도의 파일로 아예 저장하는 거죠. 현재의 도면 상태가 아니라 현재 도면 바깥에 별도의 DWG 파일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삽입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삽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insert예요. insert라는 명령어는 이런 블록과 더블 블럭의 객체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은 insert 명령어에서 어디다 삽입할지, 그 다음에 그 블럭의 크기를 그대로 할지 아니면 뭐 축소할지 아니면 확대해서 집어넣을 것인지를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insert를 명령을 수행할 때 insert 창에 익스플로드를 해서 이 객체들을 다 각자 다 분해한 상태로 이걸 인서트 하겠느냐, 아니면 블럭처럼 묶음 상태로 그대로 삽입할 것이냐라는 체크하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체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이런 심볼 같은 걸 이용할 때는 체크를 하지 않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삽입한 이러한 객체는 완전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도면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가 돼서 그 파일의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의 어떤 객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포함된 파일 내에 객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용량도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샘플로서 제가 만든 나무 평면에 대한 블록 객체예요. 그래서 직선과 호와 뭐 그림자 해치 이거를 이용해서 하나의 소나무 심볼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송, 잣나무 편백 등등등 여러분들 블럭 조경에 있어서는 이러한 나무 심볼은 소나무는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 뭐 편백은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 라는 기준이 없어요. 정해진 표준 심볼이 없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소나무의 형태는 상록의 침엽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심볼을 많이 쓰지만 개인 따라서 이 모양을 다 달리 자기만의 심볼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심볼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서 블럭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나무 평면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면 블럭이었고, 그 다음에는 나무 인면 블럭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인면들을 그릴 때마다 이거를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나무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인면 블록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들도 보통 이 시설물 업체에서 이러한 그 블럭으로 그 심볼들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성 제품을 만약에 설계에 반영을 할 때 그럴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이미 만들어진 CAD 파일로 된 그런 블럭들, 객체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도면 내에 반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체력 단련 시설물도 많이 사용되는 심볼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 및 편익 시설, 이거는 파골라라든지 정자, 사각 의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합놀이대, 이거는 그네겠죠? 뭐 미끄럼틀이라든지, 최근에는 이러한 조합 놀이대보다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나무로 된 생태 놀이터에서 이용할 것 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의 그런 놀이 심볼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위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방위표나 아니면 스케일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블럭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인면이나 평면 이런 블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가져오면은 이게 하나의 블럭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객체처럼 선택이 돼요. 여러 개의 객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록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전주에 있는 어떤 근린공원에 식재된 식재 도면인데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종류, 얼마나 많은 종류들인가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요. 자, 이 나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다 심볼이에요.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어진 심볼이죠. 어때요? 이렇게 하나의 벌텍스만 나타나죠? 이게 만약에 하나의 객체가 아닌 이게 다 별도로 되어 있는 객체라면 이걸 선택했을 때 다 각각 해야 될 텐데, 자, 이거를 두 번 클릭해 볼게요. 블록 정의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 누르면 이제 블록 편집 상태로 가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필라인으로 그려진 거와 각각의 이런 객체들, 해치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블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블럭으로 안에서 블럭으로 만든 거고, 물론 더블 블럭으로 만들어서 여기로 가지고 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여러 개의 개인이 만들어진 거를 더블 블럭 형태로 만들었다가 인서트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게 되면 cp, copy 해서 자, 이 나무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복사하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나요? 도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각종 시설물들도 있고요. 의자도 있죠.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블럭은 자, 여기에서 제가 서클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이거를 한번 블럭으로 만들어 볼게요. B 블럭의 단축 명령어는 B예요. 그래서 블럭 정의에서 여기다 이름을 circle 2 해서 기준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객체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점 기준
선택점, 뭐 여기든 여기를 선택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블럭으로 변환해서 확인. 그러면 이게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파일, 근린공원 일식제라는 도면에 이 C2라는 블럭이 생성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거 해볼게요. 더블 블럭, 더블 B, 더블 블럭, 그러니까 W하고 B만 입력하시면 돼요. 이때 보시면 기준점, 자, 내가 어디를 할 것인지 기준점 선택해주고 객체 선택해주신 다음에 엔터 치시고 여기에 보시면 파일 이름 및 경로가 있어요. 자, 여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블럭을 어디다가 저장할 것이냐. 자, 뭐 6주차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C1이라고 해서 저장, 확인. 이랬을 때 자, 6주차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C1이라는 파일이 별도로 생겼죠? 자, 여기에 좀 전에 제가 그린 만든 블럭이 이렇게 더블 블럭으로 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된 형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참조 도면이라는 건데요. 이제 어느 정도 도면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CAD 도면을 그릴 때 어떤 대상지에서 그 대상지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한 도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계획한 도면, 기초 계획도죠. 그러니까 기본 현황도는 베이스맵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계획도 도면 베이스 플랜이라는 도면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그 대상지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한 키맵 도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참조 도면을 활용해서 그 도면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참조 도면이라는 것은 이 X는 external, 그러니까 외부의 reference는 참조하다. 외부 참조 도면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도각이라든지 기본 현황도라든지 기초 계획도라는 걸 밑바탕으로 깔아놓고 그 기초 계획도나 이런 도면들을 xref라는 명령으로 불러들여서 그 위에다가 참조된 상태, 실질적으로 그 도면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잔상처럼 그런 데이터가 거울처럼 우리가 무슨 우주 영화를 볼 때 뭐 이런 SF 영화를 볼 때요. 실질적인 거기에 사람은 없지만 뭔가 잡히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는데 그 영상만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데 잡히지 않는 그런 영상들 있죠. 이런 것처럼 참조 도면은 그 파일 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편집할 수 없는 도면, 별도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도면을 바탕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인서트로 마찬가지로 xref라는 명령어로 그 도면을 불러들여온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가 식재를 해요. 식재를 해놓고 이건 식재 계획 도면, 그리고 다시 별도의 그 식재 도면을 저장해서 이제 다시 꺼버리고 다시 빈 공간에다가 새로운 new 파일에다가 또 참조 도면으로 해서 뭐 베이스 플랜을 다시 xref란 명령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거기다 시설물만 뭐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장만 별도로 표현을 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포장 계획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이 대상지가 넓다 보면은 이 부분만 확대해서 이 부분만 식재계획 도면 1, 이 부분만 작업해서 식재계획 도면 2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도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참조 도면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이 참조 도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잔상처럼 마치 잡히지는 않지만 보이는 어떤 영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 자체의 무게에 영향은 그 용량에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미치겠지 그 통째로 기초 도면 자체의 그 용량 전체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블럭으로 만들어진 그런 객체를 삽입한 경우, inse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객체는 그 파일 안에서, 현재의 파일 안에서 독립성이 유지돼요. 하지만 XRF 변경, 이 도면은 그 데이터가 참조 도면이라는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 도면이 바뀔 때마다 이 현재 도면 안에서 그 참조 도면에서 변경을 하면 여기서도 같이 따라서 업데이트, 변경이 자동으로 그 반영이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그 참조 도면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대상지가 이렇게 도로를 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꺾이듯이 방향을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러면 식재 도면 열어서 여기도 도로를 다시 바꿔줘야 되고 시설물 도면 열어서 거기서도 이 도로를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포장 도면도 다시 열어서 여기를 도로를 다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기본적인 그 참조 도면에 직접 들어가서 그 도면만 바꿔주면 식재 도면이든 시설물 도면이든 포장 도면이 알아서 여기 도로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바뀌어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은 좀 전에 봤던 도면에 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베이스 도면, 베이스 플랜의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맵이라고도 하고 베이스 플랜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베이스 맵 도면은 기초 현황 조사를 여러분들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성되기 전에 그런 도면으로 이용이 되고요. 그걸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과 동선 모든 것들을 구획하고 시설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그 지형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완료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 위에다 식재를 하거나 포장을 어떤 포장을 할 것인지 여기에 어디에다가 어떤 건물이 여기서 이미 확정된 경우는 베이스 플랜이라는 도면에서 넣을 수 있지만 확정이 아니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경우에는 이건 별도로 또 따로 그런 시설물 도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식재 도면 외에는 시설물 도면은 확정됐다 생각하고 베이스 플랜이라는 도면에 다 여기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동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형에 대한 부분, 관련된 이런 시설물들까지 다 이렇게 베이스 플랜 도면, 베이스 도면을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 잡히죠? 이거는 블럭으로 만들어진 거를 인서트해서 여기에다가 곳곳에다가 배치시킨 거고 여기 시설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것도 하나로 딱 잡히죠. 시설물 도면을 더블 블럭 형태로 해서 별도의 파일인 그런 시설물 도면을 인서트로 가져와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전체 이렇게 그래서 완성된 베이스 도면 자체를 저장을 하신 상태에서 XREF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JJ박스 그 다음에 키맵 JJ 근공 베이스라는 도면 보이시나요? 이 베이스 도면이 앞에서 좀 전에 봤던 그 도면이에요. 그 도면을 참조 도면으로 이미 가지고 온 상태예요. 자, 보시면 자, 이 도면을 클릭해 볼게요. 이 전체 그 베이스 도면 전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 파일의 용량 전체를 그대로 차지하진 않아요. 이거는
잔상처럼 영상처럼 참조 도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참조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앞에서 봤던 그 베이스 도면을 변경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 파일을 열면 그 베이스 도면에서 변경된 사항이 여기서도 그대로 바뀐 채 내가 이 도면에서 바꾸진 않았는데 베이스 도면만 바꿨는데 이 도면까지 같이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내용을 하고요. 이제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